다음은 서울 서초갑 출신의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부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초대형 대외학제들이 줄줄이 있죠. 네. 아무래도 우리 경제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네. 말씀해 보십시오. 예, 의원님, 세계 경제, 글로벌 경제가 금년 들어와서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있고, 특히 한국을 포함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수출 중심 국가들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 경제에도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기관, 정부 기관 모두 통틀어서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전망률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 IB 5개사는 아예 그냥 한국 경제는 1%대로 내려앉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한 가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 무지하게 어렵다, 앞으로 더 어려질 것이다 라는 것이 전 세계가 인정하는 바 같습니다. 그렇죠? 예,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여러 민간 연구기관을 포함해서 국제기구들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 경제 성장률만 낮추는 것은 아니고요. IMF나 OECD, ADB 등 모든 국제기구들이 글로벌 경제 성장률 자체를 낮추고, 특히 다른 나라 선진국들도 어쩌면 저희보다 더 큰 폭으로 성장률을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에 경제부총리 올인하셔야 되잖아요. 고민 많으시죠? 어떤 정책 쓸 건지, 언제 쓸 건지, 어떤 순서로 쓸 건지,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소위 타이밍, 시퀀싱 다 효과가 나는데 결정적인 요인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보면 경기 견인하는 효과가 큰 산업에 우선하시는 게 좀 전략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경기 견인 효과가 큰 거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건설업 아닙니까? 근데 건설업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좀 이유가 있죠. 예, 아무래도 다른 산업에 비해서 고용 창출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활력의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생산 유발 계수, 건설업에 대한 수요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생산이 얼마나 느느냐, 이게 모든 산업을 통틀어서 건설업이 1등입니다. 그만큼 효과가 크죠. 그 외에 다른 산업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 하는 여러 가지 지표, 소위 말하면 부가가치 유발 계수, 후방 연쇄 효과, 영향력 지수, 고용 유발 계수, 취업 유발 계수, 이 모든 것이 건설업은 독보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제를 살려야 되는 이 국면에 이 경기 견인 효과가 큰 건설업을 죽이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건 공연불입니다. 아마 지난번에 부총리께서 발언하신 것도 관련이 있지 않나 싶은데,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면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씀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민영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돼서요. 저는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되면 민간 부분에서 주택 공급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그와 같은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민간과 같은 건축 수요라든가 주택 수요, 공급에 대한 위축을 좀 우려하는 측면에서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가 되면 조합원 부담이 늘 수밖에 없죠.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보면 저희 지역의 한 단지에 대해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가 되면 세대당, 한 가구당 평균 한 2억 7천 정도 더 내야 된다. 이거 듣고 기절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보도가 나가고 전국에 있는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지금 다 얼어붙었습니다. 중단이에요, 올스톱이에요. 그러면서 과연 정부가 이것을 확정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관망하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다 철회가 될지
그중에 일부가 처리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재건축이 취소가 되면 현재 서울에만 하더라도 집을 다 허물어 버려서 취소를 할 수 없는, 갔던 길을 돌아올 수 없는 단지를 빼도 한 300개 단지가 됩니다. 300개 단지가, 이게 지금 한 단지는 저희 동네에 있는 거는 지금 10조짜리 건설 투자거든요. 이 300개 단지면 이게 얼마겠습니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계산을 하면 한 275조 정도 민간 건설 투자가 없어지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되지 않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경우에 적어도 수십조는 날아갑니다. 지금 1조는 고사하고 1,000억을 얻어오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건설 경기 투자가 없어지는 이런 일들, 당연히 부총리께서 걱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경제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가 집값을 잡을 수 있냐? 그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지요 또. 근데 수천 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시장 원리, 우리가 확인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급이 줄면 가격이 뛴다. 공급이 늘면 가격이 내린다. 이거 시장 원리 아닙니까? 네. 맞죠? 예. 지금 보면은 지난 40년 우리 부동산 시장을 보면 한 가지 확실합니다. 공급과 가격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공급이 줄면 값은 뜁니다. 공급이 늘면 값은 내립니다. 이게 확실하고요. 다음, 40년 동안 이게 우리 집값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주목할 만한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 집값이 굉장히 안정돼 있습니다. 저거 언제냐? 노태우 때 200만 원 물량 공급했을 때예요. 그때 당시 주택이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200만 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물량 공급입니까? 그러니 저렇게 집값이 안정이 되죠. 두 번째 동그라미, 가파르게 오르는 두 군데가 보입니다. 첫 번째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두 번째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입니다. 왜 노무현 정부 때 저렇게 올랐냐? 분양가 상한제 이미 없어졌던 것을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부활시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확대까지 시켰어요. 그랬더니 2005년에 분양가 상한제 부활하고 난 2006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로 집값이 오른 해가 저때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부총리가 우려하신 대로 집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입니다. 2007년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음, 저게요.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되고 나서 공급 물량이 4분의 1이 줄은 거예요. 4분의 1이 24.3%. 분양권만 규제를 했는데 문제는 분양 물량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분양 물량 줄어든 것보다 더 많은 총 공급 물량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연결이 돼 있어서 분양권의 규제를 한다고 해서 거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확대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분양가 상한제 확대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음, 이거는 우리 역사 속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도 되고 부활도 되고 완화도 되고 강화도 되고 수없는 번복을 거듭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분양가 상한제가 강화되면 공급은 어김없이 줄었다. 그리고 집값은 어김없이 올랐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 이건 뭔 얘기하냐면 시장 이기는 장사 없다. 어떤 정부도 시장을 이긴 적이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과거에 저랬으면 지금 어떠냐? 지금은 발표만 했고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집값이 뛰었습니다. 어디서 뛰었냐? 재건축이 어려워질 걸로 보이니까 새 집에 살고 싶어하는 수요들이 어디로 가느냐? 최근에 진 새 아파트로 다 몰렸습니다. 반포의 A단지 발표되고 나자마자 1억 8천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개포의 R단지 2억 3,300이 올랐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경제는 잡고 집값은 못 잡는 분양가 상한제가 사람도 잡습니다. 지금 재건축 때문에 십수년씩 고생한 조합원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억 원의 추가 부담금을 더 안기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현금 부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분양만 받으면 집값이 뛰어서 시세 차익으로 5, 6억씩 대박 로또를 가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지난주죠. 삼성동의 R단지 그리고 내일 있을 역삼동의 C단지 사실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10,000명 이상 몰렸어요. 115대 1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몰립니까?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가를 해놓으니까 분양 받기만 하면 그냥 5, 6억을 앉아서 버는데 안 몰리겠습니까? 근데 더 문제가 여기 있어요. 중도금 대출이 지금 불가한 상황입니다. 여기. 그래서
잔금 빼고 계약금하고 중도금만 하더라도 12억, 13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만 청약에 뛰어들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상위 0.01% 현금 부자들에게만 이 대박 로또를 안겨주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걱정스러운 분양권 상한제, 현재 스케줄대로라면 부총리께서는 1단계는 언제 마무리, 2단계는 언제 마무리로 예상하십니까? 네, 의원님 지금 말씀 쭉 설명을 주셨는데요. 정부가 저는 경제 전체에 대해서 정책을 총괄하고 있지만 또 부동산 정책만 놓고 본다면 정부로서는 부동산이 과열되는 것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시장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그냥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까지 지난 9.13 조치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정돼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와서 굉장히 강남 중심으로 재건축 중심으로 굉장히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부가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전반에 대한 공급 위축의 영향을 최소화하지만 한편으로 그와 같은 부동산의 과열을 잡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꼭 필요하다면 이에 대해서도 전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정부 부처 간에 아마 10월 하순경에 관련 시행령이 개정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개정 시행이 마무리되면 분양가 상한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 면밀하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도입 여부,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건 대전제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아파트 공급 위축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또 강남 3구, 4구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재건축의 아파트 과열 분위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부가 잡겠다는 의지도 같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얘기를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제 얘기는 지금 경제의 흐름, 집값의 흐름 지난 1년을 보면 이렇게 경제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극약 처방을 내놔야 될 만한 그런 부동산 집값의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 11일부터 8개월 동안 32주간 단 한 주도 올라가지 않고 연속적으로 32주간 집값은 내리막이었습니다. 하락세였죠. 그래서 정부도 자기들 부동산 정책에 효과가 있었다고 자화자찬하고 한 거 아닙니까? 최우수 평가 주고 그랬는데 7월에 한 달 동안 약간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가 7월에 약간 오른 이걸 가지고 다시 부동산이 뛴다 어쩐다면서 호들갑을 떨고 분양가 상한제 확대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7월에 오른 그 값을 보면요. 0.02% 올랐습니다. 0.02. 이거는 2018년 그 같은 시기에 오른 거를 보면 24분의 1밖에 안 돼요. 이건 올랐다고도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이게 올랐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굉장히 시장을 교란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 개포의 A단지 뭐 반포의 A단지 하는 그 부분은요.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작년 한 해는 다 안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정부가 어쨌든 호들갑을 떨면서 국토부가 분양권 상한제를 확대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히려 분양권 상한제의 우려이고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분양권 상한제 확대는 가뜩이나 지금 어렵고 대외 악재 때문에 힘겨운 우리 경제에 십자가를 지우는 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부총리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행령이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설사 1단계가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이 극약 처방을 써서 경제를 희생시키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밀어붙이기보다는 경제가 안정되기 전에는 그걸 작동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잠재우고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부동산 가격이 지난 1년간의 9.13 대책 이후에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7월 달부터 그런 이상 조짐이 있었고 9월 달 들어와서는 그러한 움직임이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부동산의 어떤 그런 과열 수요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작동 요건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가 있는데요. 이 제도를 제도화하면서
시장에 있어서의 아파트 공급 위축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부총리 역할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전체가 부총리에게만 희망을 걸고 있는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공급이 위축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한다고 8월 달에 발표하니까 9월 달 시장이 뛰는 거잖아요. 7월 달까지는 사실 그건 안정적이라고 봐야 되는 시장인데요. 그래서 부총리께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작동 시점을 잘 결정하는 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 적용 대상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끝난 단지, 그리고 집을 허물어 버려서 이제 취소도 못하는 단지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관리처분 계획에는 조합원 분양가는 얼마, 일반인 분양가는 얼마, 이게 다 담겨 있습니다. 이걸 정부가 공식적인 행정 행위로 인가를 해줬다는 것은 그건 확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부담이 확정된 상태인데 이제 와가지고 그 정부의 계획을 믿고 따라갔던 조합원들에게 70%로 후려치겠다. 그럼 나머지 30%는 너희들이 더 내서 메꿔라. 그래서 지금 수억이나 더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잠 못 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날벼락입니다. 2008년에 헌재가 판시한 판결문에도 보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단지의 조합원의 분양권은 이거는 헌법상 보장이 돼야 되는 기본권인 재산권에 해당한다. 그래서 정부가 보호해야 된다고 분명히 판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사실상의 소급에 해당하는 재산권 침해 이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 부총리께서 역할을 다해 주십사 하시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근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대법 판례하고는 좀 정반대의 지금 사례를 제가 주셨는데요. 보내드릴게요. 아니요, 그건 결과하고 내용의 판시하고는 다릅니다. 예, 그건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판례가 의무주택-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의무주택 10%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 부분인데 그건 제가 얘기가 길어지니까 따로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에 보면 또 이제 적용 대상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명분은 집값을 잡겠다는 거죠. 그런데 워낙 소규모라 태평양의 물 한 바가지 격으로 전체 물량에는 티도 안 나는 작은 단지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단지들까지 여기다가 끼워 넣어가지고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는 것보다는 이 소규모 단지들은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어떠셔요? 예, 의원님, 그는 저희가 아까 시행령을 개정을 하면서 큰 원칙을 시행령에 정했고 구체적으로 어느 대상으로 언제 할지 그 대상 지역과 시기에 대해서는 부처 간의 협의를 조속히 해서 정부 내부에 일치된 의견을 마련할 것입니다. 네, 부총리 믿고 있겠습니다. 네, 퇴장하십시오. (8월 12일에)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확대는 집값은 못 잡고 경제만 잡습니다. 주택 공급을 줄이기 때문에 집값을 올린다는 것이 지난 40년간 대한민국 부동산 집값 데이터가 보여주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집값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올리기만 합니다. 반면 경제는 확실히 잡습니다. 생산 유발 지수가 모든 산업 중에 1등이고 경기 견인 효과가 독보적인 건설업 경기를 위축시키면서 경제를 살릴 재간은 없습니다. 두 번째, 이번 8.12 조치는 집값은 못 잡고 사람을 잡습니다. 재건축을 하느라 10수년씩 고생한 조합원들에게는 세대당 수억 원씩의 추가 부담을 안깁니다. 사람 잡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에 1도 고생 안 한 현금 부자들, 대한민국 상위 0.01%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앉아서 5, 6억씩 대박 로또를 안겨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기가 막힙니다. 과정은 공정하지 못하고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 재앙입니다. 8.12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예, 이혜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